포르피리는 담배 한 대를 피우면서 겨우 숨을 돌리고 말문을 열었다. 담배는 사실 몸에 해로워요. 그런데도 끊을 수가 없군요. 특히 난 폐가 좋지 않아서 말입니다. 저 실은 해명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로지온 로마노비치, 전번에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정말 기묘한 장면이 연출됐었지요. 하긴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었지만요. 어쩌면 난 당신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서로 흉금을 털어놓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포르피리는 여태까지 자기의 희생물이었던 상대를 더 이상 당황케 하고 싶지도 않고 또 전번과 같은 수법이나 잔재주를 쓰고 싶지 않다는 듯이 약간 눈을 내리뜨며 말했다. 사실 그런 혐의는 오래 계속될 순 없는 것이죠. 니콜라이가 나타나서 결말을 지어주었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우린 어디까지 가게 되었을는지 예견조차 못할 일이었지요. 바로 그때 내 사무실 칸막이 뒤에는 저주스러운 상인놈이 앉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하긴 그자가 나중에 당신 집에 들린 것도 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지온 로마노비치, 어느 사람에게 죄가 있다면 어떤 경우에라도 반드시 무슨 구체적인 사실이 나타나게 마련이라고 생각했고, 또 때때로 전혀 뜻하지 않은 결과도 기대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그때 난 당신의 성격에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그때는 당신에게 희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런 말을 하시는 겁니까? 라스콜리니코프는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내심 어리둥절했다. 해명을 하려고 왔습니다. 이를테면 그걸 신성한 의무로 생각해서 그때의 나의 오해를 모두 털어내놓고 싶습니다. 난 당신을 몹시 괴롭혀드렸으니까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새로운 어떤 공포감을 느꼈다. 포르피리가 자기를 무죄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그를 놀라게 한 모양이었다. 포르피리가 말을 이었다. 나의 간악한 수법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간악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 당신은 내가 그때 당신의 집을 가택수색을 하러 오지 않은 줄 아십니까? 왔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이 자리에 누워 계실 때 왔었죠. 그리고 당신 집에 있는 것은 증거가 없어지기 전에 조사해 두려고 말입니다. 머리털 하나도 남기지 않고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허사였습니다.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제 이 사나이는 오리라. 자기 쪽에서 먼저 찾아오리라. 만약 죄가 있다면 반드시 오리라.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이 사나이는 꼭 오리라고요. 또 기억하시겠지만 라주미인이 여러 말을 떠들어댄 것도 다 당신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꾸민 것이고, 그가 당신에게 말하도록 일부러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아무튼 라주미인은 그러한 분격을 도무지 참지를 못하는 사나이니까요. 그런데 니콜라이가 나타났을 때 그건 맑은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라주미인이 나한테도 말하더군요. 당신은 니콜라이를 유죄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라주미인에게 역설하셨다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라주미인 씨를 옆으로 밀어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둘이면 될 일을 제3자가 끼워 넣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니콜라이 말입니다. 그자는 풋내기입니다. 순진하고 무엇에나 감동하기 쉬운 사내지요. 또 그 자신은 최근까지 만 2년 동안이나 마을의 어느 장로 밑에서 수도 생활을 했다더군요. 뿐만 아니라 늘 황야로 가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또 그 장로가 그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목을 매려던 후부터는 장로 생각이 더욱 절실했었죠. 그러나 이제 곧 제 발로 와서 모든 걸 나한테 자백할 겁니다. 당신은 그자가 끝까지 버티어갈 것 같습니까? 이제 두고 보십시오. 곧 두 손을 들고 말 테니까. 나는 그자가 자기 진술을 부정하고 오기를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자는 어떤 점에 대해서는 무척 조리 있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밖의 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또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본인 자신은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로지온 로마노비치, 이건 절대 니콜라이의 짓이 아닙니다. 이건 환상적인 음산한 사건입니다. 현대적인 사건이지요. 이 마지막 말은 너무 뜻밖의 단정이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전신을 떨기 시작했다. 대체 그럼 누가 죽였다는 것입니까? 그건 당신이지 누구겠습니까? 로지온 로마노비치, 바로 당신이 죽인 것입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소파에서 벌떡 몸을 일으켰다가 한마디 말도 없이 다시 주저앉았다. 가느다란 경련이 그의 얼굴에 일었다. 난 오늘 당신을 방문한 것은 모든 걸 말하고 일을 분명히 처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난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못된 짓을 하다가 들킨 아이처럼 말했다. 로지온 로마노비치, 그건 당신입니다. 다른 사람일 수 없습니다. 포르피리는 자신의 찬 음성으로 말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이상할 만큼 계속되었다. 포르피리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불현듯 멸시하는 듯한 눈으로 포르피리를 쳐다보았다. 또 그 낡은 수법이군요. 이건 당신의 그 상투적인 수법이에요. 그래도 아직 진저리가 안 나는 모양이죠? 지금 내 처지에 수법이 다 뭡니까? 지금 우리는 단둘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오. 당신도 아시다시피 난 당신을 잡으러 온 건 아닙니다. 그러니 자백하시든 말든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어찌되었든 난 속으로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다시 전번의 질문을 되풀이하겠습니다만 만약 나를 유죄라고 인정하고 있다면 왜 나를 구속하지 못합니까? 문제는 당신을 성급하게 체포했다간 오히려 나에게 불리하기 때문이요. 불리할 게 뭐가 있지요? 만약 그런 확신이 있다면 의당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공상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 스스로 체포되는 걸 요구하고 또 그 뒤에 편히 쉬고 싶어 하는데, 아니, 내가 여기에 온 둘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신에게 해명해 드리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난 당신에게 진심으로 호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깨끗이 자수하라고 기탄 없이 권유하려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유리한지 모르며 또 나를 위해서도 보다 유리해집니다. 우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는 셈이니까요. 자, 이 정도면 나로서도 허물없는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이쯤 되면 웃어넘길 일이 아니군요. 설사 내가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당신 자신이 이미 나를 수감하여 편안히 쉬게 하겠다고 했는데 내 편에서 일부러 자수하고 나설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자수가 어떠한 순간에 행해져야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다른 사나이가 죄를 도맡아서 사건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이때가 아닙니까? 나는 하늘에 맹세하겠습니다. 당신이 자수를 하신다면 그 자수가 전혀 돌발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법정에서 유리하게 꾸며드리겠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입을 다문 채 침울하게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젠 포르피리에겐 숨길 필요가 없어졌다는 듯이 그는 말했다. 나는 구태여 당신들로 인해 감형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염려했던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포르피리는 거의 정신없이 열띤 어조로 외쳤다.
바로 가면 같은 건 필요 없다고 나올까봐 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를 뚫어질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아직도 전도가 창창하니까요. 앞날엔 무엇이 있죠? 인생이요. 아직도 젊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걸 두려워하거나 자수를 부끄러워할 필요는 조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기를 듣기 싫어요. 라스콜리니코프는 혐오에 찬 얼굴로 멸시하듯 속삭였다. 일단 그럴 작정이라면 마음을 굳게 가져야 합니다. 이건 이미 정의의 문제니까요. 정의가 요구하는 걸 실행하십시오. 당신에게 신앙이 없다는 것은 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끝내 당신도 인생이란 걸 좋아하게 될 겁니다. 당신 도대체 뭐죠? 예언자라도 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거드름을 피우며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 합니까? 포르피리는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은 내 말 같은 것은 믿지 않는 게 좋겠어요. 앞으로도 절대 믿지 마십시오. 또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비열하고 또 정직한 인간인지 당신이 판단할 수 있을 거란 점입니다. 그럼 언제 날 체포할 생각입니까? 아직은 하루 반이나 이틀쯤은 산책할 수 있게 해드리죠. 잘 생각하시고 하느님께 기도나 드리시오. 만약 내가 도망친다면? 당신은 도망칠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지온 로마노비치, 고통이란 위대한 것이니까요. 라스콜리니코프는 모자를 집어들고 일어났다. 포르피리도 따라 일어났다. 포르피리, 부디 엉뚱한 생각은 말아주십시오. 난 지금 자백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잘 명심해 주시오. 물론 그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앞으로 40-50시간 내에 당신 스스로 자기 몸에 손을 대고 싶은 생각이 떠오르면 그때는 간략해도 무방하니 메모 같은 것이라도 남겨주십시오. 훌륭한 사색과 행복한 시작이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포르피리는 구부정하고 이상한 자세로 나갔다.